자, 어제 최상병 특검이 재해부됐다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왔다. 또 여당에서는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 그래서 여당의 그 결속력이 과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일회성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법부의 지금 판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하고 조국은 자신들의 유죄가 사법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강박증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최소한 자신들의 사법부 판결을 늦추려고 전방위로 지금 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이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정령하게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전부를 불러서 사법부에서 신문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진상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재판부가 불필요하다고 만류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물러섰어요. 그래서 녹취 속의 발언자가 실제 위변조가 아닌 본인인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부가 녹음 파일 일부분을 듣는 것은 몰라도 전체를 재생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니까 결국 재판부가 등장인물들을 다 불러서 녹음 파일 전부를 재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또 이재명 측의 뜻에 따라서 이 재판을 늦추는 부분을 갖다가 동의를 해준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을 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북미 회담의 금화비 쪽의 자금이다 라고 해서 이재명의 스마트팜 자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썩 했어요. 자, 그래서 엊그제는 또 주가 조작용이라 하더니만 이번에는 북미 회담 금화비라는 지금 말까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방위로 재판 연기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 최상병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 국방장관과 3차례 통화했다. 대통령 경로에 대한 별도 증인이 확인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며 마치 외견상으로 보면 윤석열이 굉장히 좀 불리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일주일간 육군 공군의 초급 간부 2명을 포함해서 훈련병 2명, 한 명은 수류탄, 한 명은 군기 훈련 받다가 죽었고, 또 육군 초급 간부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공군 초급 간부가 독신자 숙소에서 유서 써놓고 죽었대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4명의 사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새 4명, 군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사망자가 그럼 발생할 때마다 군기훈련도 사단장 사령관, 군사령관, 수리탄 사고도 사단장 군사령관까지 처벌받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죠. 그럴 때마다 대통령 경로가 등장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입했다고 처벌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상병 사건을 대처하는데 윤 정권이 초창기부터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러면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하지 않고 저런 부분에 잡아떼기로 나섰다가 코너에 몰린 점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경로를 했다고 한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게 무리하다고 말을 했다고 한들 그래서 그 박정훈 대령에게 그런 어떤 경찰의 이 사단장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첩을 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들 그것이 탄핵의 사유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에서 1년에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병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하고 부사관이나 장교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이런 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최극단까지 묻고 또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지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대상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국의 사단장이나 군사령관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김건희가 최 목사라는 사람한테 디올 파우치백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탄핵 대상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 노무현을 국회에서 탄핵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이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이 탄핵의 대상까지는 볼 수 없다고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때 이루어진 국정농단과 지금 이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은 탄핵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구실을 충분히 제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상병 사건과 김건희 사건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탄핵인가?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월북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정치 개입이나 부당한 지시를 안 했느냐? 했죠. 윤석열이 잘라내려고도 부당한 지시를 했죠. 자, 그리고 김정숙의 옷 문제나 또 사이에 타이 이스트제 취업 문제나 그리고 문다혜의 돈 문제나 문재인 아들의 각종 전시회 관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탄핵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비판의 대상으로 그치고 사과하고 끝나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거를 일일이 이 탄핵으로 가면 미국 대통령인들, 영국 총리인들, 프랑스 대통령인들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탄핵은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몰고 가는 형태는 뭔가 하면 헌재로 가서 탄핵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은 탄핵이 안 됐는데 박근혜는 왜 탄핵이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그 차이점은요. 노무현 때는 오히려 노무현 쪽에서 길거리와 방송을 점령했죠. 그런데 박근혜 때는 방송과 길거리에서 촛불하는 쪽들이 점령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여론에 따라서 헌재라는 것은 때로는 탄핵시켰다가 때로는 탄핵을 안 시켰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의 여부는 솔직히 말하면 최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백 여부가 아니라 거리에서 결판이 나고 그것이 헌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이재명이나 조국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촛불에 대해서 지금 불을 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감성적으로 거리에 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에서 이걸 막았다 안 막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몇 가지를 넣어서 특검을 받아주는 게 나중에 이 국민들 여론 악화를 막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최상병 사건에 몇 가지를 악덕 조항을 빼고 받아주는 게 여론 악화를 막는 길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윤은 기계적으로 국회에서 막기 위해서 자신의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서 이탈자 방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거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탈을 시켜서 200석을 안 넘겨가지고 막을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윤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국은요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윤 쪽이 이 대응하는 방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촛불에 대한 크기가 이걸 좌우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촛불을 줄이기 위한 노력, 과감한 사회개혁이나 성부수 이런 것보다는 미련한 버티기로 가고 또 이재명이나 야당을 꼬셔볼까 하는 이 미련한 작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촛불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결국 이 윤 쪽의 미련한 버티기는 촛불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감한 사회개혁만이 윤이 버틸 수 있는 힘인데 그 방향이 의료개혁에서 매우 이상하게 가고 있고 4대 개혁이라는 것도 그걸 갖다가 윤의 버티는 힘을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4대 개혁은요 제가 봤을 때 윤 지지율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게 깔끔하게 윤이 생각하는 대로 야당의 협조로서 개혁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수긍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면 유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본인이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효단속으로 버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만큼 선동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번 피맛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 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